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우리 벌써 온라인 수업 21번째 시간이고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두 번째 대단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항식의 곱셈 방법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이렇게 두 다항식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전개하는지 전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 네 번째 화살표 빠짐없이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 간단한 전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했던 게 똑같은 다항식을 두 번 곱한 꼴,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첫 번째 항의 제곱, 그리고 두 항을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해줘서 더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의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해줬어요. 첫 번째 항의 제곱, 그리고 두 항을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해줘서 더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의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해줬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합과 차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곱, 이런 꼴일 때 전개는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많이 풀어봤죠. 공통적으로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숫자를 응용하는 문제들도 각 소단원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다항식의 곱셈 꼴을 공부할 건지 한번 선생님이 미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지금 같은 문자가 한 번씩 나왔죠. 그리고 뒤에 있는 a와 b는 상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두 번째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마찬가지로 x가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b와 d는 상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x 앞에 있는 요 a와 c는 x의 개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말을 하자면 이 뒤에 있는 A와 B, 뒤에 있는 B와 D는 원래대로는 상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에서는 거의 상수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X는 문자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탐구학습부터 이런 꼴의 전개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을 풀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탐구학습은 지금 선생님 번호를 이렇게 붙여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얘가 4번, 얘가 5번으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탐구학습의 꼴을 보니까 얘는 4번을 어떻게 전개하나요에 대한 문제네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 가로와 세로를 2와 3씩 늘려서 만든 직사각형이래요. 물음에 답하여보자. 1번.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나타내보자. 이거 간단한 문제죠. 전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x 더하기 2, 그리고 세로는 x 더하기 3, 이므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가로가 x 더하기 2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내 직사각형 1, 2, 3, 4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고 1에서 구한 결과와 비교하여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쪼개서 구하려면 각 작은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었어요.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x. 그래서 얘의 넓이는 x제곱일 거고, 그리고 2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x. 그래서 2x가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3x가 되겠고 4번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3 곱하면 6.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해서 더한 결과는 x제곱 더하기 2x 2번 직사각형, 3x 3번 직사각형, 4번 직사각형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간단히 하면 지금 2x와 3x는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네, 2x 더하기 3x는 5x로 간단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구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쪼개서 구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떤가요? 네, 같음을 알 수가 있죠. 눈으로 딱 보여요. 그러므로 첫 번째 식에서 구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과 지금 4개를 쪼개서 구한 요 식과 같을 거예요. 요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가로의 길이,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곱한 결과와 그리고 쪼개서 구한 결과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나온 식이 우리가 공부할 4번 꼴과 같은 식이죠. x 더하기 2, x 더하기 3 같은 문자가 나왔고 이때의 x의 개수는 1이고 뒤에는 상수가 나왔다. 얘를 전개하는 방법이 지금 힌트로 나와 있어요. 자, 벌써 규칙을 찾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학생들은 밑에 교과서 본문을 보면서 과연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항식의 곱셈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명이 더 쉬워지죠. 자, 이 꼴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한번 교과서 본문을 따라가 볼게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하는 방법이었죠. 1번 화살표, 2번 화살표, 3번 화살표, 4번 화살표. 각각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 더하기 ab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bx와 ax는 뭔가요? 네, 동류항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x를 묶어주고 a와 b는 더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를 보면은 지금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와 정리해서 나온 식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네모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일단은 같은 문자, 개수가 1이고 같은 문자가 2번 나왔으니까 x제곱이 나올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가운데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a 더하기 b로 나왔어요. 이 a 더하기 b라는 것은 다항식 각 상수의 합과 같습니다. 다시 x의 1차 항의 개수는 다항식 각 상수의 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상수항은 다항식 각 상수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과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밑에 네모를 보고 다시 정리.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즉 x가 나와 있고 상수가 나와 있고 x의 개수가 1인 경우는 전개를 이렇게 합니다. x제곱 더하기 각 다항식의 상수끼리 더한 것이 x의 1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끼리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거의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개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외우는 겸해서 요 위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꼴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어떻게 전개한다고 했죠?
일단은 x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끼리 더한 것이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끼리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예제 1번부터 같이 볼까요? 예제 1번은 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서 정리해볼게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4. 우리가 공부한 꼴이죠. x의 개수는 둘 다 1이고 그리고 같은 문자 x가 나와 있으며 뒤에는 상수가 나와 있다. 얘 어떻게 전개한다고 했죠? 먼저 x 제곱으로 나오고 그리고 상수끼리 더한 것이 1 더하기 4가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끼리 곱한 것 1 곱하기 4가 상수항이 된다고 했죠. 간단히 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풀어가면서 전개를 했지만 여러분 익숙해지면 얘를 보고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원래는 답이 나와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한 후에. 자, 그러면 따라하기도 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x의 개수가 1이고 1인 두 다항식이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뒤에 상수가 아니라 다른 문자가 나와 있는 항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방법이 똑같아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x 둘 다 개수가 1이고 같은 문자를 곱했으니까 x제곱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x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x에 대한 1차식도 나올 건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x가 아닌, 지금은 상수가 아니라 문자지만 나머지 항을 이렇게 더해줬어요. 5y 더하기 마이너스 2y를 해준 꼴이죠. 얘가 x에 대한 1차 항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5y 곱하기 나머지 항들의 곱 원래는 상수지만 지금 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곱이 x를 제한 항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0차 항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간단히 하면 x제곱 더하기 5y 빼기 2y는 3y고 지금 x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3yx로 써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5y 곱하기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x 뒤에 상수가 아니라 문자가 나온 경우에도 뒤에 나와 있는 문자를 그냥 상수 취급하면 계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뒤에 문자를 상수 취급해서 위에 방법대로 똑같이 전개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문제 1번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지해놓고 미리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 들어야 되는 거 알죠? 자, 문제 1번부터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x 각각 개수가 1이고 그리고 뒤에는 상수로 나와 있는 다항식의 곱이네요. 그럼 x제곱 먼저 나올 거고 그리고 두 상수를 더한 것이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된다고 했고 두 상수를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개한 전개식이 나오죠. 2번 마찬가지 x에 대한 x의 개수가 1이고 x의 개수가 1이고 뒤에는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x제곱 그리고 상수끼리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x의 1차 항의 개수가 되고 나머지 상수끼리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지금이 저녁 시간인데 거의 선생님한테는 밤이거든요. 선생님은 좀 잠을 일찍 자는 편이라서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풀이가 이상한 게 있으면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x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1, 뒤에 상수 똑같이 x제곱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를 더한 것이 x의 1차 항의 개수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상수를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를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4번 볼게요. 4번도 x의 개수 1, x의 개수 1 뒤에 상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나올 것이고 분수더라도 뭐 헷갈릴 필요 없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두 상수를 더한 것이 x의 1차항의 개수가 될 거고 곱한 것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한 것이 상수항이 될 거고 자 계산 실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 1번 문제 풀었으면 조금씩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를 쑥 일단 훑어봤더니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지금 문제 1 같은 경우에는 x 이외에 나머지 항이 상수였어요. 예제 1과 같은 유형이었죠. 근데 문제 2 같은 경우는 쭉 다 봤더니 x 이외에 다른 문자가 나와 있어요. 같은 문자가 나와 있죠. 얘는 따라하기 같은 유형이네요. 우리 따라하기 유형에서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공부했던 이 꼴과 같이 전개를 해주는데 뒤에 있는 문자 이 경우에는 y들만 나와 있네요. 뒤에 있는 문자는 상수 취급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했던 방법대로 문제 2-1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옆에다가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다가 x 더하기 5y x 더하기 6y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이 y만 상수 취급해주면 아주 간단해요. 먼저 x제곱이 나올 거고 그리고 y를 상수 취급해준다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y들끼리 더한 것이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될 거고 그리고 y끼리 곱한 것이 나머지 항이 되겠죠. x에 대한 0차 항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1yx 그리고 30y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법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풀다 보니까 지금 y부터 써줬는데요. 우리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x부터 한번 써줘 볼까요? 이게 더 보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x부터 써주겠습니다. 또 y가 나와 있는 게 방금 푼 문제죠. 여기도 지금 x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x부터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는 같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x, y 이렇게 표현을 해줘볼게요. 두 번째 문제 x 더하기 2y 곱하기 x 마이너스 7y입니다. 얘 마찬가지로 y 상수 취급해서 똑같은 방법 써줄 수가 있어요. 2y 마이너스 7y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x의 1차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2y 곱하기 마이너스 7y가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7xy 마이너스 14y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계산을 하면 2-7이니까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번 문제 x-2y 곱하기 x-3y입니다. 마찬가지로 x제곱이 먼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3y를 더한 게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3y를 곱한 게 x에 대한 0차 항이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수항 취급을 해주기로 했죠. 그럼 계산을 하면 플러스 6y 제곱까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속도가 나고 있죠. 이번에는 y가 개수가 정수가 아니에요. 분수지만 우리 계산 실수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y 더하기 6분의 1 y가 x의 1차항의 개수일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y 곱하기 6분의 1 y가 각 곱해준 것이 상수항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x에 대한 0차항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xy 더 마이너스 미안해요. 18분의 1y 제곱이 답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1번 유형, 2번 유형. 문제 1번 같은 유형, 2번 같은 유형 나눠서 풀어봤습니다. 아마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속도가 날 거예요. 여러분 답 잘 맞춰봤으면 풀이랑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 해보겠습니다.